오늘 태권잡스 3편은 N잡러의 대표주자, MZ세대의 대표주자 김은교 대표를 모시고 다양한 직업을 가진 태권도 리더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엄청납니다. 그죠? 프로필은 간단히 소개했지만 태권도계에 다양한 그랜드 슬램이 있습니다. 교류기, 품새, 시범 토탈에서 한다거나 대회를 석권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태권도 시범의 그랜드 슬램이라고 해야 될까요? 알고 계셨나요? 기원 세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이 세 기관을 다 섭렵한 레전드라고 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형 태권도 도장도 운영했고요. 필라테스, 그리고 건강보조식품, 자산관리, 설계사 반복적으로 지금 새로운 사업들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삽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되게 격파를 좋아하고 시범을 되게 좋아했던 한 사람으로서 격파가 아직 직업화가 되기에는 조금 시간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잘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를 좀 첫 번째로 찾았던 것 같아요. 이제 태권도장을 시작으로 했지만 29살에 첫 실패를 했고 같이 했던 게 대리운전이었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런닝화에 트레이닝복을 입고 힙색을 딱 메고 뛰는 거죠. 대리운전 하는데 여기서 제가 진짜 정말 인생이 바뀐 딱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술 한잔 드신 분들을 모시고 가면 보통 그분들이 자기 어렸을 때 얘기, 그리고 또 실패한 얘기, 그리고 너무 보기 좋다라는 긍정적인 칭찬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다 똑같은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삶이 이런 건가? 이게 과정 중에 하나인가? 젊었을 때 더 해야 된다라는 이런 힘이 생긴 거죠. 머리를 막 돌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지금이 이렇게 많이 만들려고 하고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했던 것 같아요. 참 얘기를 들으면서 김은교 대표는 젊었을 때부터 지켜봐왔는데 이런 사업들을 젊은 나이에 벌일 수 있다는 거는 집에 돈이 좀 많나? 멘토들이 있나?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는데 어린 나이 때부터 운동 대신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생각해왔고 그걸 하면서 행복감을 느꼈고 무한한 긍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자리에까지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우리 시대에 N잡러가 될 수 있는 요소, 역량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공감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엇보다도 에너지인 것 같아요.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남이 하는 일을 질타를 하거나 시기 질투를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오히려 긍정적인 시선에서 그걸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만 시야가 넓어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모르면 가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 용기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이제 설계사로 시작을 해서 도장도 가지고 있는 거고 보험회사 지점을 2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건강보조식품도 영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하기는 좀 어려워요. 욕심이 많습니다. 그죠? 네. 그럼 잠은 어제 잡니까? 자죠. 많이 자죠. 많이 잡니까? 네. 빠른 판단력과 지혜, 많은 역량들이 필요하겠네요. 근데 보시다시피 굉장한 에너지를 가졌습니다.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하는 동기부여.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부정적인 얘기보다는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머릿속에 심었던 것 같아요. 대신에 하지 않았던 게 하나가 있어요. 저는 무조건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만나요. 네. 이유는 옛말에 어른들 말 잘 들어서 나쁠 거 없다. 꼰대 같은 얘기지만 근데 살다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잔소리 같은 그런 말들이 저한테는 제가 희망을 갖게 해준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잘 구분해야 되는 게 그냥 나이가 많아서 다 그렇죠. 존경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멘토를 찾아서 조언을 잘 받을 수 있는 수용력이 워낙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스타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됐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은 그 직업의 특성상마다 다 다르기는 한데 첫 번째로 고민해야 될 거는 소자본이 필요해요. 자본이 커지면 그만큼의 부담감이 생기기 때문에 뭔가 선택하는데 쉽사리 행동으로 시작하기가 쉽지 않죠. 뭐 예를 들면 태권도장을 하나 차리는데도 자본이 꽤 많이 필요한데 정말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또는 자본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흔히 말하는 정책자금도 있고 정부 지원을 받아서 청년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찾아보지 않는 게 아니라 몰라서 못 찾아보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부에서 진행하는 이런 정책자금에 관련돼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리는 거죠. 어떤 업체에서 이 사람한테는 돈을 빌려주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국가는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국가를 성장시킬 수 있고
회사를 성장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들이 굉장히 많이 열려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사무실을 쓰면서 임대료가 나가겠지만 어떻게 보면 노트북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직업, 또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잘 찾아보면 저자본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있고 내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어떤 아이템들도 많이 생각이 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기회나 정보들이 노출되어 있지 않은 부분, 특히 우리 태권도 하는 청년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정보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엔잡너라는 장르를 소개는 하고 있지만 우리 김원교 대표는 청년 창업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될 수 있겠네요. 무엇보다 오늘 잘 정리해 주신 부분은 사업을 하려면 돈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네. 소자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단계별로 키워나가는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핵심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성장해 나간 스펙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또 다시 새로운 사업을 또 제안할 수 있고, 이런 길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우리 김원교 대표님이 소개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 좀 세부적인 정보들이 조금 잘 전달이 안 될 수 있는데, 그 건강보조식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편안하게 지금 소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국대 이야기 제품들 같은 경우 연예인이라든지 스포츠 선수들, 일상생활에서 생활체육을 즐기시는 분들이랑 컨택을 해서 촬영이라든지 이미지를 딴다든지 연예인들 사인을 받고 이러면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뭐 지금 요즘에 메타 광고도 많고 뭐 알고리즘 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마케팅은 그래도 쉽지만 생각보다 어렵다. 인플루언서들을 많이 활용하라는 그런 주변의 지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나 공구라든지 유튜브 쪽으로 마케팅을 하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럼 이제 태권도 이야기를 좀 하죠. 네. 그러면 김홍기 대표는 태권도계에는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30대임에도 불구하고 태권도계에 계속 잔류하면서 사업과 비즈니스를 병행하고 있는데, 혹시 이 태권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들이 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정신력과 체력을 또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엄청난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아무래도 노력했던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넓은 폭을 가질 수 있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사업들을 하면서도 세계 태권도 한마당에 우승까지도, 또 그리고 격파 심판으로도 올해 또 활동하고 있고, 네. 올해 이 태권도 활동 계획은 어떻습니까? 올해는 태권도 활동 계획이 올해 상임 심판을 하고 있잖아요. 격파가 처음으로 이제 4년 전에 시작됐을 때 1기 때 심판을 하고 잠시 쉬었다가 올해부터 다시 심판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직업화가 됐으면 더 좋겠죠. 그렇진 않지만 모르겠어요. 태권도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냥 재밌는 것 같아요. 태권도를 했던 동료들과 대선배님들을 이렇게 뵙는 것도 쉽지 않은 기회라고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 직업을 선택하는 방법 중에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 태권도 쪽의 심판과 시합을 계속 출전하는 건 본인이 잘했습니까? 좋아했습니까? 좋아서죠. 무엇보다도 좋아요. 잘하기는 앞으로는 잘하기 솔직히 쉽지 않죠. 근데 좋아서 나가는 거죠. 사실 제 꿈은 보험회사에다가 실업팀을 만들고 태권도 대회를 창단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금융업계는 많은 사람들이 알겠지만 돈이 많죠. 영업을 잘해서 나를 알리고 명예도 얻고, 그리고 나의 사업 계획을 가지고 만들 수 있다면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종 목표는 실업팀을 만드는 게, 그 격파 실업팀이 그 회사를 또 홍보하고 대한민국 태권도 국기를 홍보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요소를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5년 전쯤에 유사하게 만들어서 실행을 했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충분히 이 태권도계에는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되고요. 실패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네. 아이디어가 잘 떠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뿅 하고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해야 돼요. 그래서 일전에 나왔을 때 우리도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창의적이다. 이쪽 계에 그래도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신력이 있다. 이런 신뢰도도 굉장히 많이 줬던 것 같고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직업을 너무 빨리 바꾸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과 N 잡는 이거는 좀 이질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이런 친구들에게 좀 해줄 수 있는 조언들이 있을까요? 직업을 많이 변화하고 계속 금방 포기하고 이런 이유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거를 MZ세대들의 젊은 친구들을 생각해 볼 게 아니라 그 업체의 뭐 대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원들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월급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복지가 좋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사장님 입장에서 복지를 잘 해준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상호관계가 맞지 않으면 금방 포기를 하고 직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인데 태권도로 제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의 젊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태권도와 40대, 50대, 60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관장님들 입장에서의 태권도는 좀 개념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포기가 빠르지 않을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왜냐면 회비에 대한 문제가 있고 기전도 많지만 그만큼 지도자들도 많이 나타난다라는 단점.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수요와 공급에 문제가 생기죠.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저도 태권도를 지금 계속 하고 싶죠. 그리고 했으면 좋겠다고 사람들한테도 얘기하고 싶지만 이거는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먼저 바꿔야 되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금전적인 부분들이 들어가야겠죠. 뭐 우리나라 태권도 산업 가장 큰 수요를 갖고 있는 태권도장이거든요. 회비가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사범들의 급여가 물가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후회할 수 있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개선시킬 수 있다라면 학생들이 좀 더 열심히 더 하지 않을까. 또 그 MZ 학생들한테는 또 태권도만 해라 이런 말은 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냥 일단 해보시는 게 좋다고 봐요. 근데 그 할 수 있는 자신감을 한 번 얻는 게 되게 어려운 거지. 했을 때 그 희열은요 한 번 경험해보면 두 번, 세 번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비공중 돌기를 한 번 하기가 어려운 거지 두 번, 세 번은 할 수 있잖아요. 저는 똑같다고 봐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가장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러 직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망한 직업도 있고. 네. 망한 건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돈의 가치가 사람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렇죠. 가치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벌었죠. 근데 그만큼 많이 썼죠. 근데 그게 다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참 본인이 얘기하기는 좀 쑥스럽겠지만 그쵸. 우리 이제 남자들 세계에서는 요즘 차 못하니 광고에도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김은규 대표는 젊은 나이에 지금 현재 포르쉐로 포르쉐 한번 보여줄까? 고생했죠 사실. 그 대가로 이제 삶의 질을 조금씩 높이고 있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애정하는 태권도를 겸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계속 사회에서 신뢰를 쌓고 있는 젊은 리더, 비즈니스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시청자들은 다 태권도 꿈나무죠.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보면서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참고할 수 있는 방송인 것 같아요.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 같은 그런 교수님이시죠. 그분이 이제 저한테 술 친구가 돼줘서 고맙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정말 큰 조언을 해주셨는데 대학 생활을 하면서 딱 4가지만 졸업하기 전에 꼭 가져가면 된다. 너를 따를 수 있는 후배,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동료, 나를 끌어주는 선배, 그리고 가르침을 주는 교수님. 딱 한 명씩만 있으면 대학 생활은 성공했다고 했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을 지금도 만나고 있고 당연히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주변에 사람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걸 말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중요한 사람들도 살짝 구분은 할 줄 알아야 된다. 냉철한 눈을 가져야 되네요. 네, 때로는 냉정한 눈을 가져야 될 필요도 있고 사업을 하면서 딱 느낀 건데 인생은 영업이다. 비즈니스적인 영업을 해야 돼. 때로는 갑이 되고 때로는 을이 되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생은 영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인생과 태권도를 비유한다면 대인관계와 연계성이다. 우리가 태권도에서 배운 부분들이 그 속 선후배와의 관계, 대면하고 동료와의 관계, 선후배의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깍듯한 관계,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런 관계들이 사회에서 더 빛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죠? 나도 언젠가는 어른이 될 거고 어른이 됐을 때 존중받고 인사받을 수 있으려면은 그때 과시하는 게 아니라 서로 배려해주는 이런 관계의 정리가 명확해야 하는데 우리 태권도에서는 그런 관계의 정리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큰 사업들을 하는데 그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삶에서 실패하는 것은 도전하지 않는 것이 실패하는 거다라는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네. 운동하면서도 무한 반복 실패를 했을 거고요. 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실패를 해서 아픈 상처도 있었을 거고 지금까지 지켜본 김은규 대표는 가장 큰 핵심이 있습니다. 무한 긍정. 굉장히 힘든 상황들을 자기가 한탄하면서 처지를 한탄할 수 있는 나이대 오히려 그거가 좋았다라는 부분들이 자신을 더 개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복적으로 이런 인터뷰를 하다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긍정적입니다. 운동 다 힘듭니다. 그죠? 그렇죠. 운동 다 힘들는데 아이고 죽겠어 하는 친구들 죽습니다. 어느 날. 죽겠어도 해야죠. 근데 하고 나서의 희열 네. 그걸 상상하는 친구들 그 긍정을 가진 친구들이 꼭 성공하는 케이스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면서 그 속에서 또 교훈을 얻고 이런 반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젊은 나이에 도전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은규 대표는 경기장에 가면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들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에게 스폰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세상에 공짜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자, 우리 다양한 직업을 가지는 N잡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선배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들이 잘 되길 같이
있을지 소망하면서 태권 잡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도전할 수 있습니다. 태권도의 모든 직업 태권 잡스! 어떻습니까? 태권도 하는 친구들이 많이 복용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하죠. 이런 제품을 먹어야 된다? 왜 먹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뭐 식사 대용으로도 섭취가 가능하고 근질을 갖다가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역할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간식을 먹듯이 커피를 마시듯이 아무 때나 이렇게 섭취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특히나 운동하신 분들은 더 많이 먹으면 좋겠죠.